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은 미국 때문에 붕괴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요. 90년대 중반에 북한이 체제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도록 붕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2018년 4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났고요. 이로부터 2달 후에 역사적인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을 하게 됐었고요. 이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냉전에 있어서의 마지막 유물,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있었던 베트남의 하노이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의 노동신문은 미국을 전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요. 북한 자체가 지금에 있어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의 개선이 선결 과제라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그 이후에 북미 관계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 2021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력갱생이라든지 자급자족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자급자족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식에 있어서의 대책이 바로 북한이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90년대에 있어서의 북한의 총체적인 위기를 먼저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왜 붕괴되지 않는지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에요. 북한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지주였었던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 수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요, 북한에 있어서의 식량 배급 체제가 완전히 붕괴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김정일도 인정을 했듯이 도시 노동자들이 식량을 찾아서 전국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때 북한의 사망자가 60만 내지 100만이라고 이렇게 추정되고 있을 정도로 총체적인 붕괴 위기를 맞이했었다라는 거죠. 이 고난의 행군의 시작인 1997년 이후를 봤을 때도요, 90년대 내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고요. 경제 가동률도 30% 이하로 떨어져서요. 국영 상점의 상품은 거의 고갈되었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것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북한은 붕괴하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곧바로 체제에 있어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근대 시대에도 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체제가 붕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체제가 붕괴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운명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야 하는데요. 북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는 운명 공동체 의식이 굳건하게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에게 있어서의 운명 공동체 의식이 그렇게 강고하게 살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아까 제목에서 이야기했었던 미국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미국이 지금 북한을 가장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있지만 반대로 미국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바로 6.25 전쟁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미군에 있어서의 폭격기들은요, 북한 전역을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한다 그러면요, 북한의 22개 도시가 네이팜 탄의 공격을 받았고요. 흥남 시가지는 85%가 파괴가 됐고 수도 평양은 시가지의 75%가 파괴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양에 떨어진 포탄만 하더라도 42만 발이었었는데 이는 평양 주민 1인당 1.25발에 해당을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평양 주민보다도 훨씬 많은 포탄이 떨어졌었을 때 평양 주민들이 느꼈었던 내지는 북한 사람들이 느꼈었던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트라우마가 생겼는데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다른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의식적인 차원보다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작동한다라고 봤었을 때 이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생긴 이 트라우마가 바로 반미 이데올로기를 결정적으로 형성하게 했고요. 이 반미 이데올로기가 바로 북한에 있어서의 운명 공동체 의식을 지탱하는 지주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한국 전쟁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서는 반미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됐고요. 남한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남한사회에서 형성이 된 반공 이데올로기는 가장 최근에 박근혜의 탄핵에 의해서 거의 무너져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만 북한에서의 반미 이데올로기는 아직도 강고하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식에 있어서의 반미 이데올로기가 북한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포스터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인민의 피 맺힌 원수, 백년 숙적 미제에게 죽음을 내리자라는 것들이 바로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집단적인 무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적인 무의식을 형성을 하는데 전쟁에 있어서의 공포, 이거에서부터 생긴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요, 북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90년대에도 붕괴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부터 비롯된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서요, 1991년에는 냉전에 있어서의 한 축이었었던 소련마저도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하기 이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국과 소련이 1999년에, 그렇죠, 1990년에 수교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한소 수교를 하게 되는 거고요. 1992년에 한중 수교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랬을 때 어찌 보면은 한미일 삼각 안보 체계에 대항을 해서 북한, 소련, 중국이 다른 동맹의 한 축을 이뤘었는데 그 동맹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소련과 중국이 남한하고 수교하는 것에 의해서 그야말로 북한은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립을 북한은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그랬을 때요, 북한이 낙동강 오리알이 됐지만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서 핵개발과 성군 정치를 주장하게 됩니다. 소련과 중국마저도 북한을 버린 상황에서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최소의 비용으로 북한을 미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핵 개발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한을 지켜줄 보루로서 군대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제 위기를
핵 개발과 성군 정치로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했는데 북한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식 사회주의가 되겠습니다. 남들의 사회주의는 모두 붕괴를 했지만 북한 사회주의가 생존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뭐였었냐면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주의는 민족 공동체를 넘어서서,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망국의 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세계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위기 속에서 북한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대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요, 성군혁명이라든지 강성대국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핵을 한 축으로 하고요. 경제건설을 한 축으로 해서 이 병진 노선에 의해서 돌파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주체의 핵보급을 억세게 틀어지고서 사회주의 강국의 건설의 대비약을 이루자라고 주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북한에게 있어서 앞에서 이야기를 한 지금에 있어서의 고작 경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자급자족밖에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것이 북한이 지금 처한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북미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자급자족만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고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북미 관계를 개선을 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제였었던 아주 역설적이게도 북한이 지금 살아남은 이유는 반미 이데올로기라는 거고요. 그 반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운명공동체 의식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